저는 그 과밀 지역, 저 위에 과밀 지역에 있는 여러 동이 있는데, 과밀 지역하고 이렇게 좀 촌스러운 농촌 그 농림 지역하고 잘 여러분이 믹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농촌스러움과 도시스러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흔치 않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무등산도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살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무등산 주변에 계신 분,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무등산 주변에 내가 살고 있다. 아유, 없으시네요. 네. 내년에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국가기관 설립돼서 125명 국가공무원, 산림공무원을 뽑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부 부처의 밑에 청이 있죠. 정부 부처는 정책 개발을 하고, 이제 세부 사업은 그 청에서 합니다. 뭐 중소기업 청, 이렇게 산림청, 특허청, 그죠? 농촌진흥청, 뭐 이런 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이 대부분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그 국가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산림청만 80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85%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산림을 치수 정책으로 녹화만 계속 해온 거예요. 관리만. 그런데 내년부터 이제 바뀝니다, 정책이. 산림도 하나의 복지다, 힐링이다, 치유를 하는 좋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걸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니까 산림에다가도 복지를 붙였어요. 숲속에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협회들은 굉장한 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적어도 1조 원 정도 이상 되는 시장. 그 시장을 광주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광주 5개 구에서도 동구만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이게. 그러죠? 네,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드리는 거예요. 네. 산림청장님 밑에 산림청 차장님이 단장으로 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 3월에서 4월 공식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800명에서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큰 조직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림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산림을 활용하고, 어제 설악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긴 폭포, 3단 폭포 350m짜리, 거기에 전망대가 만들어져서 설악산이 이제 그간에 한 40년 만에 개방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동구가 무등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도시 재생하고 도심 과밀 지역에 재생하고 굉장히 밀접한 컴팩트 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이제 개관됐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자체가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가 없어요. 동구도 관광도시로 지정됐나요? 지금 지정 신청하고 있나요? 네. 또 가까운 남부는 관광도시가 됐죠, 그죠? 네. 근데 동구는 이제 해야죠. 네. 그리고 관광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 관광도시나 문화도시나 정부에서 한 5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공동체나 뭐 주민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문체부 사업으로 문화도시와 관광도시를 하고 있고, 이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단위가 틀려요. 국토부가 좀 사업 범위가 좀 크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열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곳이 이제 또 중요한 거점 스팟입니다. 거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다음 화면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문화자원 체험 프로그램을 동그라미를 굉장히 크게 잡아놨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동그라미가 돼 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100억을 투자를 합니다. 100억.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죠. 자, 그리고 공공주택, 뭐, 예를 들면 보육지원, 뭐, 이런 시설 중심으로 했죠. 전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데가 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득 수준이 지금 7만 5천 불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가 거의 한 3만 불 이제 좀 넘어갔죠? 예. 예. 거의 2배 꼴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뭐 포항제철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적 기반이 다 그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도 산업화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살기 위해서는요, 전국에 이렇게 여러분이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보는 그런 훈련들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말 이제 국내 선진지도 있지만 해외 선진지를 여러분이 한번 별도로 가보는 것도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광주 동구를 좀 이렇게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73년도에 이제 동구가 좀 거점이 됐더라고요. 예, 광주시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거점이 돼가지고, 몇 가지 이제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자치구가 됐고, 보통 뭐 시군 통합이 1995년도 1월 1일자가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이제 광주 동구가 이미 자치구로서 활약을 너무나 많이 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뭐 남구나 강상도 쪽 이쪽은 산업단지들이 많지만 동구는 그나마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무등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백화점 뭐 이런 문화 거점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동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요. 가서 보면 이제 광주 이야기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공공행정산업중심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광주 동구에서는 무등산과 상가 활성화 쪽으로 조금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민 공동체나 주민 창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네트워크, 요즘에 뜨고 있는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또는 자활공동체나 복지관 같은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회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면 지구 단위로 좀 하나씩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그 지원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권역이 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군데는 과밀한 지역인데 넓은 지역이 포함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은 인구 밀도가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3차 산업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광주 동구가 많다. 3차 산업. 여러분이 요즘에 정부에서 지금 몇 차 산업 막 권장하죠? 6차 산업 권장하죠? 그 뭐 1차, 2차, 3차.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3차에서 한 가름이 납니다. 체험 관광 판매 서비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얼마나 잘 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글로벌과 얼마나 이게 연결 접점들을 잘 거느리고 있느냐가 사실은 3차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3차 산업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사실은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예요. 컨벤션, 그러죠?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안 문화전당 같은 데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고, 내가 동구청장님이다 생각하고, 그 동구청장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좀 광주 동구에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광주 동구를 이렇게 굽어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시재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좀 그렇게 폭넓은 시각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무등산을 좀 어떻게 해보지? 이렇게 과밀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좀 어떻게 한번 개선해볼까? 그리고 이런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이런 거점 문화 멤버들급 시설들을 어떻게 움직여보지? 그리고 이쪽 동구의 경계에서 동서남북으로 내가 한 번씩 다 다녀보시면
응? 거기에 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뭐 무슨 성황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어떤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죠. 예. 마을마다 다 그 옛날에 전해오는 전설, 설화, 민담 이런 것들을 도시 재생과 관련될 수 있는 문화 재생으로도 풀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몇 개 이렇게 그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 거리도 있고 타운 거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리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그래서 동구에 제가 좀 가지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좀 이야기거리를 몇 개는 좀 그 동구에 던져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좀 가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삶 속에 꼭 여러분이 막 큰 돈을 들여서 막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집 앞에 말하자면 대문 앞에라도 내가 예쁘게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요즘에는 아웃테리어로 좀 바꿔가고 있는데 그 인테리어는 실내 장식이 인테리어지만 아웃테리어는 실내 바깥에 들어오는 입구, 현관 이런 데가 이제 아웃테리어거든요. 간판 뭐 이런 것들이 아웃테리어인데 내 집만이라도 그런 아웃테리어를 잘 해가서 지나가는 외래 여행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집은 참 깔끔하고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 도시 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도시 재생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셔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단위가 커지죠. 야 이거 거리가 좀 지저분하다. 이 거리를 좀 한번 바꿔보자. 이 거리에 뭔가 좀 예술 작품이나 이게 조형물들을 좀 한번 입혀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단위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도 도시 재생이다. 단체가 해야 되는 것도 도시 재생이고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도 도시 재생이고 또 동구청 같은 이런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것도 도시 재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단계가 다 모여서 안정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고 이게 아이디어가 보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지원되고 하면 이게 이제 광주 동구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경제 침체는 전국 어디 지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역경제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으면 좋은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다 지역경제 안 좋다. 근데 경제는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그 송금을 1,000원을 하는 순간 전 세계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여러분이 1,000원 낸 것을 역추적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뭐 IMF도 있고 IBR도 있고 굉장히 세계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정보 하나 딱 문제가 생겨서 한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뭐 이상한 그 송금 거래가 있다, 환전 거래가 있다. 뒤지면 네덜란드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경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 세계 모든 은행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은행이 전 세계 은행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순간 전 세계 경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다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재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걸 뚫고 뭔가 경제를 또 일으켜야 되죠. 그러죠? 그러면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물론 이제 지도자 탓도 있지만 중요한 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에 내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민공동체 상생기업의 협력 및 유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 촉진, 여기 나무라고 써놨네요. 문화생활 촉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생활기반들이 교통, 주거, 복지, 교육, 경제 분야 5가지 분야로 저는 조금 핵심적인 분야들을 좀 삼고 싶은데, 교통이나 주거, 복지, 교육, 경제 분야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낮게 동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것은 이제 동구하면 무등산이라고 하는 산림 힐링 콘텐츠가 하나가 있고,
자연환경적으로, 인문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광주 동구만의 고유한 문화적 거점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광주 동구를 거치면 광주 모든 곳으로 가고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다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 동구가 저는 혁신도시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좀 꼭 해야 된다. 혁신도시가 뭐 정부기관이 내려와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구들이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광주 동구는 좀 이렇게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제안드리자면 광주 동구만의 이야기거리 1000개 만들기. 광주 동구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1000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번씩 100명 회의를 10번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1000명 회의가 되죠. 10번이니까 10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이거 해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100인 회의로 주제를 정해서 이번에는 앞화면 교통 문제로 동구의 그 교통 문제를 가지고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통은 뭐 경찰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가야 되죠. 주민들이 스스로 성찰해 가고 교통 질서 지키고 또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제한하고 또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인천인가요? 어딘가 그 도로 방지턱 있죠. 네, 도로 방지턱 그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인가 어딘가. 네, 그런 것처럼 그 동구에 가지고 있는 교통 방지턱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100인 회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주거나 복지, 교육이나 경제 분야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한 1000개 정도 상가 밀집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한 1000개 정도의 설문조사 항목을 한 3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상가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재생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상가들이 과연 그 동구에서의 그 예를 들어 상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뭐 현실 자배형인가? 아니면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는 참 동구가 좋았는데 요즘 왜 이런가 몰라? 예,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그런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몇 군데 이제 그 컴퓨터 시티 저 오른쪽 화면은 전북 군산의 고우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간가요? 박사님 간가요? 여기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이번에 부산 전주.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외색이 짙은 그 적산 가옥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산 적들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 가옥들을 그냥 완전 다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수선하고 보수하고 또 새로운 밀집 지역을 만들어서 숙박, 음식, 체험, 여행, 관광,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뭐 15만 원, 20만 원 해요. 근데도 막 밀려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거점 공간들이, 힐링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구들도 이렇게 좀 획기적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책자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풀었으면 좋겠고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간의 도시의 그 저는 개발 방향이 시설을 일단 짓습니다. 정부가 뭐 LH공사나 토지공사, 뭐 주택공사 시켜가지고 막 시설을 막 수십만 채를 짓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부가 운영하고 또 거기에 이제 분양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죠. 정해진 꼴에다가 사람만 막 밀어 넣는 거죠. 네.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니까 앞동의 아파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뒷동은 햇빛도 못 받아요. 그런 동들이 있었어요. 동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동들 너무나 많죠, 전국적으로도.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평불만 많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잡음이 많지, 또 층 간에 일정 규격이 예를 들면 뭐 50cm, 100cm, 뭐 1m 이렇게 간격이 두는 벽을 둬야 되는데 그게 얇아가지고 층간 소음이 막 다 들리니까 난리가 나지. 요즘에는 막 칼부림 나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거꾸로 먼저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직접 그 분야의 기술이나 그 분야의 대학이나 그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 공간은 한 30평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50평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적정으로 해가지고 40평이 나와요. 적정 공간으로 40평. 또 이쪽 공간은 예를 들면 조경 공간으로 한 30평이 필요해요. 아니야 여기 한 70평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적정으로 50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화된 모델들이 나오면서 운영을 해가요. 그래서 그 공간 설계가 완벽하게 딱 되면 그때 시설을 짓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